나는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 형의 손을 잡고 울었다. 그날 나는 회사를 1억 매출로 끌어올린 영웅이었고 형은 그저 그림자 같은 존재였다. 그런데 다음 날 형은 나를 회의실로 불러내고 통보를 했다. 미안하지만 내가 회사를 망치고 있어. 그의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그 순간 내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린 듯 했다. 그리고 그날 밤 아버지의 사무실 금고에서 나온 그 문서. 그것은 형의 모든 죄를 그리고 나의 모든 희생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형이 저지른 범죄를 내가 대신 짊어진 증거. 그 문서를 본 순간 나는 결심했다. 이 복수는 형만의 것이 아니다. 우리 가족 전체를 삼켜버릴 것이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다. 특히 강남의 고층 빌딩 숲속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일주일, 장례식 날, 나는 검은 정장 차림으로 가족들을 위로하며 서 있었다. 아버지의 회사, 김씨무역은 내가 5년 동안 피땀 흘려 키운 보람이 있었다. 매출 1억, 직원 50명, 해외 수출 계약까지. 아버지는 마지막 숨을 쉬기 전 나에게 속삭였다. 민준아, 회사를 지켜라. 내가 이 가족의 희망이야. 형, 김민호는 그날도 멀찍이 서 있었다. 대학을 중퇴하고 해외에서 방황하다 돌아온 그는 아버지의 기대를 저버린 실패작이었다. 나는 형을 불쌍히 여겼다. 그래서 장례 후 회사를 같이 이끌자고 제안했다. 형, 이제 우리 둘이서 하자. 아버지의 유지를 잇자 형은 미소 지었다. 그 미소가 이제 생각하면 뱀의 미소였다. 다음 날 아침 회사 회의실.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형이 입을 열었다. 김민준 이사가 회사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감사 결과 재정 유용 의혹이 제기됐어요. 나는 얼어붙었다. 재정 유용. 나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개인 돈까지 쏟아부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형의 눈빛은 차가웠다. 즉시 사임하십시오. 아니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다. 사무실을 나서며 형이 내 어깨를 툭 쳤다. 미안해, 동생. 사업은 냉정하니까 그 손길이 역겹게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아버지의 유품 상자를 뒤졌다. 그 안에 낡은 금고가 있었다. 열쇠는 아버지가 죽기 전 내 손에 쥐어준 것이었다. 언젠가 필요할 거야? 금고 안에는 서류 뭉치가 있었다. 가장 위에 놓인 것은 기밀 문서라고 적힌 봉투. 열어보니 10년 전 사건에 대한 기록. 형이 대학 시절 회사 자금을 빼돌려 도박에 탕진한 증거. 아버지는 형을 보호하기 위해 그 모든 죄를 내 이름으로 덮었다. 내가 20살 때 갑자기 회사에서 쫓겨난 이유. 그때 나는 청년 실업자로 낙인 찍혔고 가족의 수치가 됐다. 아버지는 나에게 내가 형을 용서해라 라고만 말했다. 문서 끝에 아버지의 손편지. 민준아, 민호는 약해. 내가 강하니 대신 짊어져라. 가족은 그렇게 살아남는다. 나는 눈물이 흘렀다. 이게 가족인가? 형은 그 모든 걸 알면서 나를 또다시 배신했다. 그날 밤 나는 복수의 불씨를 지폈다. 형의 모든 것을 빼앗아야 한다. 회사, 명예, 심지어 가족마저. 다음 날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이 문서로 형을 고발할 수 있나요?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시효가 지났어요. 하지만 회사 지분을 되찾을 수는 있을 겁니다. 아니, 그건 부족하다.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형의 비서에게 연락했다. 민호 씨의 약점을 알려주세요. 돈으로 사겠습니다. 그녀는 망설이다 말했다. 민호 사장은 최근 중국 사업에서 돈 세탁 의혹이 있어요. 증거가 필요하세요? 나는 형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다. USB 하나를 훔쳤다. 그 안에 형의 이메일 기록.
중국 마피아와의 거래, 회사 돈으로 세탁된 자금. 형은 아버지의 회사를 자신의 제국으로 만들려 했다. 나는 웃었다. 이게 시작이다. 하지만 복수는 쉽지 않았다. 형은 이미 나를 감시하고 있었다. 집 앞에 검은 세단이 서 있었다. 형의 사람들이었다. 나는 도망쳤다. 홍대 거리로 익숙한 바에 숨어들었다. 그곳에서 옛 친구를 만났다. 민준아, 왜 그래? 얼굴이 엉망이야.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친구는 한숨 쉬었다. 형제간에 그런 짓을? 미쳤어. 하지만 조심해. 민호는 교활해.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먼저 언론에 힌트를 뿌린다. 익명으로. 김씨 무역사장의 돈 세탁 의혹이라는 제목의 기사 아이디어. 다음, 회사 주주들을 설득. 마지막으로 형과 대면. 그때까지 나는 그림자로 산다. 시간이 흘렀다. 한 달 나는 서울 외곽의 싸구려 모텔에서 지냈다. 매일 아침 신문을 확인했다. 내 힌트가 먹혔다. 김씨 무역, 재정 불투명성 논란이라는 기사가 나왔다. 주식은 하락했다. 형은 바쁘게 움직일 터였다. 나는 그 틈을 노렸다. 옛 비서, 지은 씨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건넸다. 이게 다예요. 민호 사장이 당신을 해고한 이유는? 당신이 너무 잘나서예요. 아버지의 유언상 속에서 당신이 더 유리했거든요. 나는 물었다. 형이 나를 죽이려 할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미 시도했어요. 당신 차의 브레이크를 건드린 적이 있어요? 충격이었다. 형은 나를 죽일 뻔했다. 그날 나는 형의 아내 수연을 만났다. 대학 동창. 그녀는 몰랐다. 민준 오빠, 민호가 이상해. 요즘 매일 늦게 와서 스트레스 받는다고. 나는 문서를 보여줬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이게 진짜. 그녀는 울었다. 오빠, 민호를 용서할 수 없어. 하지만 우리 아이가. 아이, 형의 5살 딸. 나는 망설였다. 복수는 무고한 일을 해칠 수 없다. 하지만 형은 이미 가족을 팔았다. 나는 수연에게 말했다. 도와줘. 형의 약점을 더 알려줘. 그녀는 동의했다. 민호는 최근 회사 돈으로 별장을 샀어요. 그 자금 출처가 문제예요. 나는 그 별장으로 갔다. 한강변. 밤에 몰래 들어갔다. 컴퓨터를 해킹했다. 나는 프로그래머 출신이었다. 회사에서 IT를 맡았으니까 화면에 뜬 파일, 형의 비밀 계좌. 5억 원 중국에서 온 돈 증거 사진을 찍었다. 이걸로 형을 무너뜨릴 수 있다. 하지만 트위스트가 왔다. 파일 속에 내 이름도 있었다. 김민준, 대리인. 형이 나를 더미로 썼다. 모든 거래에서 내 이름을 빌려 위험을 피했다. 아버지의 문서처럼 또다시 내가 희생양. 분노가 치밀었다. 형은 나를 도구로 썼다. 다음 날 나는 주주총회에 참석했다. 변호사와 함께. 김민호 사장의 부정행위를 폭로합니다. 회의실은 소란스러웠다. 형은 창백해졌다. 민준,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이잖아. 나는 웃었다. 가족. 내가 배신한 순간 끝났어. 주주들은 나를 지지했다. 형은 사임 압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날 밤 내 모텔에 전화가 왔다. 형의 목소리. 동생, 만나자. 화해하자. 함정이다. 나는 갔다. 한강공원. 형은 혼자였다. 아니, 그림자에 사람들이 숨어 있었다. 왜 나를 배신했어? 내가 물었다. 형은 한숨 쉬었다.
너는 항상 완벽했어. 아버지는 너만 봤어. 나는 그냥 형제일 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연기인가? 그는 계속했다. 문서를 봤지? 그건 아버지의 선택이었어. 내가 약해서. 나는 주먹을 쥐었다. 약하다고? 내가 범죄를 저질렀어. 형은 고개를 저었다. 너도 알잖아. 우리 가족은 더러워. 아버지가 숨긴 게 더 많아. 그는 주머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이걸 봐해. 내가 태어난 진실. 문서, DNA 검사 결과. 나는 아버지의 친아들이 아니었다. 어머니의 불륜으로 태어난 사생아. 아버지는 나를 키웠지만 유산은 형에게. 그 모든 희생은 헛된 것이었다. 나는 무너졌다. 이게 왜 이제? 형은 미소 지었다. 화해하자고? 아니, 이걸로 내가 포기할 줄 알았어. 배신의 연속. 나는 도망쳤다. 하지만 마음속에 새로운 불씨. 이 비밀을 이용해 형을 끝장낼 것이다. 비밀을 알게 된 후 나는 더 깊은 어둠으로 빠졌다. 서울의 밤은 나를 삼켰다. 나는 사생아였다. 아버지의 사랑은 연민이었을까? 아니,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복수. 형을 무너뜨려야 한다. 하지만 이제 나는 피로 묵이지 않았다. 자유로웠다. 수연에게 연락했다. 형의 별장돈 출처를 추적해. 그녀는 도왔다. 민호는 마피아와 거래해. 중국에서 온 화학물질, 불법 수입, 김씨 무역의 새 사업. 나는 그 물질이 마약 원료일 수 있음을 직감했다. 형은 회사를 범죄 조직으로 만들었다. 나는 기자에게 갔다. 익명 인터뷰. 김씨 무역의 어두운 면, 기사가 터졌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형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모든 건 오해야. 내 동생의 음모다. TV에 형의 얼굴. 피곤하지만 결의에 찬 눈빛. 시청자들은 형을 응원했다. 가족 배신자 김민준. 여론이 나를 적으로 만들었다. 친구들조차 연락을 끊었다. 나는 홀로였다. 그때 아버지의 옛 친구 박 회장을 만났다. 민준아, 내 아버지는 너를 진짜 아들로 여겼어. DNA. 그건 형의 조작이야. 박 회장은 문서를 보여줬다. 진짜 유언장. 회사 지분 60%는 민준에게. 민호는 40%. 형이 유언장을 위조했다. 이게 결정타. 나는 법정 공방을 준비했다. 하지만 형은 먼저 움직였다. 내 변호사를 매수했다. 죄송합니다. 민준 씨, 민호 사장 쪽으로 배신의 연쇄. 나는 혼자 싸워야 했다. 밤에 형의 별장으로 갔다. 이번엔 무기 없이 문을 두드렸다. 형이 나왔다. 동생, 또 왔어. 나는 문서를 던졌다. 유언장 위조, 돈 세탁, 심지어 내 DNA까지. 내가 다 한 짓이지. 형은 웃었다. 그래, 내가 했어. 왜? 내가 너무 강해서. 아버지는 나를 버렸어. 너 때문에.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다. 형이 나를 밀쳤다. 나는 넘어졌다. 그 순간 수연이 나타났다. 민호. 그만해. 그녀는 총을 들고 있었다. 장난감. 아니, 진짜. 아이 때문에. 하지만 더는 못 참아. 형은 창백해졌다. 수연아, 왜? 트위스트. 수연은 형의 비밀을 오래전 알았다. 그리고 나를 사랑했다. 대학 때부터. 오빠, 미안해. 민호를 선택했지만 후회했어. 나는 충격받았다. 이 복수는 삼각관계로 변했다. 형은 울부짖었다.
너희 둘이. 경찰이 도착했다. 기사 때문. 형은 체포됐다. 하지만 그는 나를 노려봤다. 이게 끝이 아니야. 민준 감옥에서조차 그의 눈빛은 독이었다. 나는 회사를 되찾았다. 하지만 기쁨은 없었다. 수연의 고백이 마음을 무겁게 했다. 오빠, 우리 다시 시작할까? 나는 거부했다. 복수가 끝나지 않았어. 형의 체포 후 회사는 안정됐다. 나는 사장 자리에 앉았다. 매출은 다시 올랐다. 하지만 밤마다 악몽이 왔다. 형의 얼굴, 아버지의 편지, 수연의 눈물.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공허했다. 형의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나섰다.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다. 김민준 씨, 왜 형을 배신했나요? 판사의 질문. 나는 말했다. 배신은 형이 먼저 했습니다. 회사 자금 도박, 돈 세탁, 유언장 위조 증거를 제출했다. 형은 변호사를 통해 반박했다. 모두 동생의 조작. 그는 사생아로서 복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사생아 논란이 터졌다. 언론은 나를 가짜 아들로 몰아갔다. 김씨 가문의 비밀, 시청자들은 분열됐다. 누군가는 민준이 피해자라고, 다른 누군가는 형제살해 시도라고. 소셜미디어는 지옥이었다. 나는 스트레스로 병원에 갔다. 의사는 말했다. 우울증 초기예요. 쉬세요. 수연이 찾아왔다. 오빠, 아이를 데리고 도망칠게. 민호가 풀려나면 그녀의 공포가 전염됐다. 나는 보호를 약속했다. 하지만 내 마음은 갈등했다. 형을 용서할까? 아니, 그는 괴물이다. 재판 중간, 형의 증언. 민주는 어렸을 때부터 나를 미워했어.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으니까 거짓. 하지만 배심원들은 동요했다. 트위스트, 형의 변호사가 내 과거를 파헤쳤다. 20살 때의 재정 유용 사건. 이 사람이 범죄자입니다. 나는 무너졌다. 아버지가 덮은 죄가 다시 살아났다. 법정 밖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형제 화합하라, 어비에스 정의 실현, 나는 악마가 됐다. 그날 밤, 누군가 내 차에 불을 질렀다. 형의 잔당. 나는 도망쳤다. 제주도로. 바다를 보며 생각했다. 복수는 나를 파괴했다. 돌아와 재판. 최종 변론. 형은 울었다. 동생, 미안해. 우리 다시 연기. 나는 말했다. 형, 내가 약한 건 알았어. 하지만 악은 용서 안 돼. 판결, 형 10년형. 승리. 하지만 수연은 떠났다. 오빠, 너무 아파. 나는 홀로 회사에 앉았다. 아버지의 사진을 보며. 아버지, 이게 맞나요? 형의 감옥 생활은 시작됐지만 그의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회사의 익명의 편지. 내 비밀을 폭로하지 내 사생아 의혹. 나는 조사했다. 형의 옛동지, 중국 마피아. 그들은 형을 풀어주기 위해 나를 노렸다. 나는 반격했다. 마피아 보스와 접촉. 형을 버려. 내가 거래할 게 위험했다. 보스는 웃었다. 김민준, 내 형은 쓸모없어. 하지만 내 회사가 필요해. 협상. 나는 회사 일부를 양보했다. 대신 형의 모든 증거를 넘겼다. 형은 국제범죄자로 지목됐다. 뉴스, 김민호, 마약 밀매 혐의 추가, 형의 형량이 늘었다. 하지만 대가는 컸다. 회사 매출 하락, 주주 이탈. 나는 위기에 처했다. 옛 직원들이 돌아왔다. 사장님, 포기 마세요. 그들의 지지가 힘됐다. 수연의 연락. 아이 아빠가.
민호가 그녀는 임신했다. 형의 아이, 나는 충격.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나는 거부했다. 아니, 받아들였다. 아이만 보호할게 논쟁적 결정. 형의 피를 이어받은 아이를 내가? 형이 감옥에서 편지 썼다. 민준아, 수연을 빼앗지 마. 그 애는 내 거야. 이 질투. 나는 답했다. 형, 내 모든 걸 잃었어. 이제 조용히 살아. 하지만 트위스트, 박 회장의 고백. 내 아버지는 형을 미워했어. 너를 진짜 후계자로 봤지? DNA는 위조. 형이 한 짓 진실. 나는 형을 다시 법정에 불렀다. 위조 증거 철회. 형은 무너졌다. 왜 나만? 재판에서 형의 최후 고백. 민준, 나는 내가 부러웠어. 이제 알았어. 우리 둘 다 피해자야. 눈물. 배심원들은 동정했다. 형량 감형. 나는 화났다. 피해자. 내가 만든 지옥이야. 회사 회복. 하지만 내 마음은 갈라졌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이제 내 차례. 나는 형의 모든 재산을 동결시켰다. 법적으로. 1년 후 형은 출소했다. 감량으로. 나는 그를 만났다. 카페에서. 형은 초췌했다. 동생, 용서해줘. 나는 물었다. 왜 그랬어? 형은 털어놨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어머니 죽을 때 너 때문에라고. 그래서 미쳤어. 새로운 비밀. 어머니의 죽음. 자살. 아니, 아버지의 폭력. 형이 목격했다. 내가 태어나면서 가족이 망가졌어. 트위스트. 나는 원인. 어머니의 불륜아이. 하지만 아버지는 형을 보호하려 문서를 조작했다. 형의 범죄를 내 탓으로. 나는 충격. 그럼 우리 둘 다 이 형은 고개 끄덕였다. 아버지의 희생자야. 복수 그만해. 부리는 울었다. 화해. 아니, 그건 쉽지 않았다. 수연이 아이를 데리고 왔다. 오빠, 형 이제 가족이 돼요. 아이의 미소. 나는 결정했다. 회사 지분을 형과 나눔. 함께 재건하자. 하지만 마지막 트위스트. 형의 주머니에서 녹음기. 모든 대화 녹음. 그는 기자에게 넘겼다. 김민준의 자백, 사생아, 복수계획, 뉴스 폭발. 나는 다시 추락. 형의 최후 복수. 미안, 동생. 이게 나야? 형은 사라졌다. 수연은 아이와 떠났다. 나는 홀로. 회사 문을 닫았다. 복수는 영원한 상처. 하지만 나는 다시 일어섰다. 새로운 회사, 새로운 삶. 끝인가? 아니, 논쟁은 계속된다. 형은 악인가, 피해자인가? 나는 영웅인가, 파괴자인가? 서울에 비가 내린다. 내 복수는 미완.